2014년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지질 고고학 및 미네랄 고고학의 국제회의에서는 이집트 스핑크스의 나이가 약 80만 년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집트와 피라미드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주류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온 것들은 자맞추기 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지구의 실제 역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인류의 과학과 기술은 날이 갈수록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일단 지구상 모든 민족과 다양한 문명들의 기록은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의 흔적은 찾을 수 있어도 그 기원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발견 이래로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고대 건축물로 과거의 기록이나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무도 스핑크스가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인 우크라이나의 마니체프와 알렉산더 박사의 지질학적 연구에 근거한 스핑크스의 나이는 이집트와 지구 문명의 역사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박사는 이미 이전에 다른 탐험가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했던 스핑크스가 위치한 지역에 침식된 특징들은 제쳐두고 스핑크스의 몸체가 매우 낡았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스핑크스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자고원의 지질학 연구에 대한 기존 문헌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지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플라이오세 지질시대 말기에 지중해의 바닷물이 나일 계곡으로 유입되면서 점차 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중해의 현재 수준보다 180m 높은 위치에 퇴적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80만 년 전에는 스핑크스가 있던 지역도 침수되었고 약 1만 년 전까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무려 80만 년이란 파격적인 스핑크스의 추정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받아들이며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스핑크스가 실제로 8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대체 어떤 진보된 문명이 거의 100만 년 전에 이집트 지역 또는 지구 행성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시기는 주류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역사에서 원숭이에서 진화한 인류가 여전히 동굴에서 거주하고 있던 때이며 나누나키가 지구에 최초로 도착한 45만 년 전보다 2배나 더 오래전입니다. 문명의 여명책에서 저자인 가스통 마스페로 박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추앙하던 파라오보다 수천 년 전 앞서 이집트를 통치했던 신적인 종족이었던 호루스의 추종자 시대부터 스핑크스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상형 문자로 작성된 고대 텍스트는 이집트를 다스린 모든 파라오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이 목록에서는 이집트의 일반적이며 역사적인 파라오들 외에도 메네스의 첫 번째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온 신적인 파라오들이 이집트를 13,000년 넘게 통치했던 기록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며 고대 이집트와 그 수수께끼의 신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인간 파라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집트 역사는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에게 커다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신들의 통치 시대가 가고 민간 파라오인 메네스 왕조가 시작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고대 이집트는 글쓰기, 건설기술, 천문학, 수학 및 과학에 대한 놀라운 업적과 지식을 갖춘 당시로서는 최첨단 문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의 이집트 학자인 토비 윌킨스는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추정되는 종족도 없었고 이들의 문명은 서서히 발달하던 기간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은 수메르 문명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논문의 저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두 과학자들의 출발점은 존 웨스트와 로버트 쇼우가 먼저 시작한 스핑크스 침식 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집트 문명의 다른 행성 기원 가능성과 스핑크스가 침식되었던 물리적 증거를 언급하며 기존의 이집트학이 가진 구태의연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침식이란 견해는 같지만 존 웨스트와 로버트 쇼우는 스핑크스가 기원전 13,000년경에 발생한 지속적인 비에 의해 침식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이들 우크라이나 과학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참고한 지질학 문헌은 신생대 제4기의 플라이스토세에서 홀로세까지의 다양하고 오랜 기간의 나일 계곡 주변 지층을 정밀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인접한 이 지역에는 당시 여러 개의 담수호가 분포했고 스핑크스는 겁나만 지중해의 영향으로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스핑크스 몸체의 부식 상태는 비와 모래 그리고 바람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물과 오랜 기간 직접 접촉되었던 상태와 모래 파도로 인한 침식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체 양쪽 측면에 보이는 깊게 파인 홈들이 그것이며 스핑크스는 홍적새부터 홀로새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목 부분까지 침수되어 있었다가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몸체 각 높이의 파도로 인한 각기 다른 시기의 침식 흔적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몸체 상부의 깊은 홈은 80만 년 전의 담수호 수위와 일치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항상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던 두압발은 파도에 의한 침식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지의 산재한 돌로 만들어진 문화유산들이 보여주는 바람과 비, 모래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통화된 모습과 침식으로 여겨지는 스핑크스의 모습이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스핑크스가 모래 속에 서 있게 되면서 현재는 풍화작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자들은 스핑크스 몸체에 나타난 이 같은 특성에 대해 그것은 물에 의한 침식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강한 바람과 모래에 의한 연마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암석은 비교적 단단한 부분이 풍화를 잘 견디는 반면 조금 부드러운 부분은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복이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스핑크스의 머리의 몸체와 같은 손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변화와 다각적인 시야를 거부하는 철밥통들은 인간 사회 모든 분야에 존재합니다. 반면 전 세계 해안가의 절벽과 암석 구조에는 이집트 스핑크스와 같은 파도에 의한 침식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 암석의 침식 정도는 호수에 침수되어 있던 스핑크스보다 더욱 심하게 피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스핑크스의 얼굴에 대해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핑크스의 얼굴과 몸체의 손상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사진상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스핑크스의 코가 부러져 있지만 마치 헛몸에 새 얼굴을 부착시킨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영국의 지질학자인 콜린 리더는 스핑크스의 몸체와 발이 얼굴과 크기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원래의 스핑크스 머리는 사자 형태였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파라오의 얼굴로 바꿔치기 했거나 또는 없어진 사자 머리를 대체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가 권력을 상징했다는 점에서 뒷받침되는 이론입니다. 콜린 리더 역시 80만 년 전까지는 아니지만 스핑크스는 주류학자들이 추정한 연대보다 훨씬 이전인 대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전 초기 이집트 왕조 시대의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근거는 스핑크스 주변 두 개의 거석사원과 대피라미드 이전에 세워진 다른 기념물들에도 스핑크스가 가진 같은 형태의 침식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조실록에는 스핑크스를 보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만들었다는 기록은 전무하며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을 꺼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